오늘은 이제 어떤 내용을 얘기할 거냐면 여기 적혀 있네요. 그 구입자 찾기, 이제 매수인 임차인인데, 우리 예를 들어서 편의점에 이제 물건들이 상당히 많잖아요. 뭐 아이스크림도 있고, 술도 있고, 빵도 있고, 뭐 다양한 물건이 있는데, 편의점 점주는 어떻게 물건을 팔죠? 그냥 가게를 하나 착 차려놓으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다가 편의점 간판 보고 딱 들어가서 이제 물건을 구입하는 거잖아요. 그런데 이제 중개사는 어떻게 물건을 살 수 있는 사람을 구할까? 1층 부동산 딱 차려놓으면 사람들이 들어와서 저기 아파트 전세 혹시 물건 있어요? 이렇게 물어보잖아요. 그런 걸 우리가 보통 뭐 워킹 고객 뭐 이렇게 얘기하긴 하죠. 뭐 그 밖에 또 다른 거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이 임차인을 혹은 매수인을 찾을 수 있을까요? 전단지를 돌립니다. 전단지 돌리면 그걸 보고 전화를 할 수 있다. 그런 거는 또 어떤 방법이 또 있을까요? 온라인 광고. 온라인 광고에다가 어떤 거를 올리는 거예요? 나 개똥인데 홍길동인데 나한테 오세요. 그런 거예요? 아니면 뭘 하는 거예요? 가지고 있는 매물을 이제 온라인에다 올리는 거네요. 우리 대표 유튜버 뭐 해요? 저도 그냥 광고하죠. 광고. 그러네요. 온라인으로 광고를 하는 거래요. 뭐 매물 광고도 하고 혹은 내 자신을 약간 어필, 홍보도 하고 뭐 그런 거네요. 또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또 찾을 수 있을까요? 신문지 광고하는 것도. 그러네요. 맞아요. 우리 그 빌딩 매매 같은 경우는 특히나 매일경제나 한국경제 이렇게 경제지에다가 뭐 박스 광고라고 해서 그런 데도 광고를 올려가지고 이제 하죠. 그래서 뭐 200억 매물 있습니다. 뭐 500억 매물 있습니다. 라고 이제 하는 거죠. 또 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? TM을 합니다. TM을 한다. 그러네. 이건 조금 더 적극적인 어떤 방법이네. 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. 지나가다 보면 차 운전하다 보면 저 건물 임대 나왔네? 라고 알잖아요. 어떻게 알게 되는 거예요? 현수막. 현수막. 그렇듯 우리가 현수막 통해서도 해당되는 건물의 임차인이나 뭐 혹은 뭐 매수인 찾을 수도 있는 거죠. 그렇듯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우리는 이제 매수인, 임차인을 구할 수가 있는 건데, 오늘은 이제 구체적인 어떤 이제 사례를 한번 통해 가지고 과연 이 손님은 어떻게 구했을지를 한번 보고,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어떤 경험이 있는지 한번 같이 대화를 나눠보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. 이 건물은 이제 성수동에 있는 이제 건물인데 옛날 옛적이니까 10년 이상 오래된 건데, 아무튼 간에 이 건물을 제가 이제 매입을 해드렸어요. 그 시절에 한 30억 초반대에 이제 이 건물을 이제 매입을 했는데, 이 건물을 매입하신 분은 어떻게 나와 연결돼서 이 건물 매입까지 갔을까? 매매요, 매매. 현수막. 온라인 매물 광고 보고 연락이 온 거예요. 과거에 한 10여 년 전에 그 시절에는 우리가 네이버 그런 게 아니었어요. 피드뱅크, 뭐 부동산 114 그런 매체들이 꽤 많았고, 그들 통해 가지고 네이버에다가 매물을 전송한다고 표현하죠. 전송해 가지고 보여주는 경우도 있고, 직접 그 해당되는 홈페이지 통해서 이제 매물 광고를 보고 연락하는 경우도 있고, 아무튼 간에 매물 광고 보고 연락 온 거예요. 근데 이제 이 광고가 뭐 그 시절에는 이제 온라인에다가 이 물건 광고가 유일하게 나밖에 안 올렸던 거지. 그러다 보니까 이 물건을 보고 연락 오긴 왔어요. 그런데 이 물건 보고 바로 저 살게요 라는 분이 과연 10명 중에 몇 분이나 될까요? 없습니다. 뭐 어떻게 하다 보면 이분이 이쪽까지 가가지고 저 이거 살게요 할까요? 10군데 뺑뺑이를 돌려야. 맞아요. 우리가 아무리 좋은 물건도 비교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 투어 리스트라고 이제 만드는 거죠. 그 중에 어떤 분은 투어 리스트 물건을 아주 좋은 걸 추출해서 3개만 보여준다. 어떤 분은 뭐 다다익선처럼 10개를 보여준다. 각자 어떤 전략적인 방법이 있긴 있지만도 정석적인 거는 많이 보여줄수록 확률적으로 유리한 거는 사실이에요. 아무튼 간에 다수의 물건을 통해 가지고 이 물건이 최선의 물건이라는 것이 판단만 내리면 이 물건으로 협상이 이제 들어오겠죠. 그래서 결론은 이 물건이 최선의 물건이라는 게 판단돼서 매입까지 이제 갖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유념해야 되는 게 뭐냐면, 생각보다 이제 매매 손님들이 뭐 매물 광고로 오는데도 몇백억짜리 큰 빌딩들도 매물 광고를 안 올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, 인터넷 매물 광고는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예요. 매매 거래든
임대차 거래든 매물 광고는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다. 물건이라는 게 다른 부동산에서도 광고 많이 하잖아요. 그렇게 됐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돼? 좀 내 물건이 상위에 노출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상위에 노출될 수 있을까? 비싼 광고를 비싼 광고를 쓴다. 위에 올라와야 된다. 눈에 띄어야 된다는 거네요. 문구도 좋아야겠죠. 맞죠? 광고도 좀 수시로 업데이트를 해줘야 맞아요. 안 보게 되고 워낙 또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타 부동산에서 물건을 탁 올리다 보면 저 밑으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잖아요. 맞죠? 우리가 이제 이 DHL은 물건에 대해서 저번에 얘기했지만 한번 이번에는 고객, 이 DHL은 어떻게 왔을까? DHL에 직접 전화를 제가 그렇게 부지런하지 않아가지고 학연 지연. 우리 한국 사회에서 그거 빼놓을 수 없죠. 순대국집 순댓국집에서 소개시켜줘서 그건 건물은 소개해줄 수 있는데 임차인까지 소개시켜주기에는 조금 어렵죠. DHL을 어떻게 연락이 닿아가지고 저한테 와서 내가 그때 우리 얘기했었잖아요. 이 물건을 찾기 위해서 DHL 고객이 있다 보니까 물건을 내가 막 찾았다. 그렇게 저번에 얘기했었잖아요. 그 DHL 그 고객이 나한테 어떻게 왔을까? 걸어 들어왔나? 정답. 네. 걸어 들어왔어요. DHL 하니까 학연지연, 뭔가 소개, 직접 전화해서 연락해서 뭐 그런 어떤 생각들을 하는 거죠. 물론 뭐 그런 방법으로 다수 이제 될 수 있는데 그 시절에는 또 1층에 부동산이 나름대로 효과가 있던 시절이 있었죠. 그러다 보니까 워킹으로 이제 왔던 부분이 있었어요.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래 1층 부동산이 이제 제일 효과적인 거니까 뭐 그거 해야지. 지금은 점점 온라인 세상으로 변화되고 있다 보니까 워킹이 점점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건데, 근데 더 중요한 경우는 뭐냐면 워킹이 오더라도 그들이 저 DHL인데요 물건 주세요 라고 얘기할까요? 그냥 혹시 그냥 창고 큰 거 없어요? 라고 후자로 얘기할까? 노출 안 할 것 같습니다. 왜 안 할 것 같아요? 약간 오히려 네. 나타내면 사기꾼인가. 일반적으로 노출을 잘 안 해요. 부동산 하시다 보면 알잖아요. 전화번호 줬는데 전화번호가 막 틀려. 그런 경우 없었어요? 있었습니다. 손님이 전화번호 줬어. 전화 다시 하니까 없는 번호입니다. 그런 경우 없었어요? 있었습니다. 그 사람들 왜 그럴까? 나는 정보만 얻고 연락 오는 거 싫어요. 그런 게 있잖아요. 손님 중에서는 진성 고객도 있고 또 아닌 고객도 있고 동시에 자꾸 연락 오는 거가 싫어하는 수도 있고, 그 다음 자기 자신의 어떤 회사나 그렇게 노출되면 경쟁사한테 뭔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런 이유로 어떤 단계까지 도달하지 않으면 실체를 오픈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. 그래서 중요한 게 실체를 오픈시켜야 되는 거죠. 어떤 사람이 왔어. 근데 이제 뭐 업종이나 뭐 크기나 금액이나 일반적인 얘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회사명까지 얘기 안 하는 경우 있잖아요. 그런데 그런 회사명을 들어보면 더 그림이 명확해지잖아요. 이분한테는 이게 맞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. 그런 관점에서 보면 실체를 파악할수록 유리한 게 중개사 입장인 거지. 그런데 그 실체를 파악하려면 어떻게 하면 실체가 이렇게 파악이 될지 뭐 그런 거죠. 실체를 파악하려면 신뢰를 주면 실체가 파악되는 거죠. 그분 입장에서도 해당되는 중개사가 자기가 찾고자 하는 지역의 물건을 어찌 보면 다 갖고 있다. 그리고 해당되는 지역에 대한 전문가다. 그러면 이 사람만 있으면 내가 원하는 걸 다 얻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면 자기 실체를 드러내야지 서로 상호관계가 되다 보니까 물건을 줄 수가 있는 거죠. 그 정도로 내가 능력이 있다, 잘한다 라는 부분이 어필만 된다 그러면 사실은 제가 누구인데 알아봐 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.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. 첫 미팅에 자기 회사에 대해서 실체를 오픈하는 게 아니라 좀 지나서 그 과정이 아까 말했듯이 신뢰와 전문성을 보여주는 과정이 있으면 가능하다